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것을 수용하고 있는 서울. 그중 장충단락 내거리엔 현대건축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도시와 어우러지는 풍경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건축가의 만남. 도시와 건축에 스며든 우리들의 기억과 추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롭게 탈바꿈하는 건축의 등장은 21세기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이 땅의 문화를 키워내고 있는 달라진 건축 도시를 여행해보자. 네, 오늘이 제가 맡은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4번에 걸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진 다 했습니다. 물론 할 얘기는 무궁무진이 또 있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 건축물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제 소망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까지 대개 외국 건축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옛날 집들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요즘 건축가들은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가 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집을 찾아서. 실은 좋은 건물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도 많이 갈 수 있고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서울 사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실은 볼만한 건물이 꽤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나라 집들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건축도 꽤 많이 좋아져서 특히 지난 개발 시대,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그냥 어서 빨리 짓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좀 예쁘게 짓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짓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쌓여가면서 우리나라 집들도 이제는 꽤 좋아졌고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건축들이 우리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에 선택된 집들이지만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왜 저 집은 저렇게 좋다고들 그러냐 민연식이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집들을 만일 보실 때 좀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집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첫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어제 병산서원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집입니다. 종묘에 있는 종묘입니다. 종묘에 있는 종묘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데 혹자는 여러분들 이번 아테네 올림픽 때 굉장히 많이 봐서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 혹자는 이 집을 한국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집입니다. 그게 좀 불쾌해서 저는 파르테논이 종묘 같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종묘에 눈이 왔을 때입니다. 전 눈이 많이 오는 날 종묘에 가봅니다. 우리나라 집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선비들은 병산서원에서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만을 즐긴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을 보면서 즐거움이 솟겠지만 한 발짝 더 나가서 자연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다시 말하면 그 자연 속에 나는 참 보잘것이 없구나. 소위 그 공간을 풍경을 즐기는 공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아름다움과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소위 말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파괴 안 했죠. 서울에도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도 이런 집이 꽤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집들을 여행하는 즐거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집 보는 즐거움, 이게 보통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즐거움을 앞으로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 집을 설명하기 전에 이 집이 놓인 장충단 내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장충체육관 있죠. 그 위에 자유센터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김수근 선생께서 설계하신 경동교회라는 아주 근사한 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센터도 김수근 선생님이 설계하셨고, 국립극장은 이희태 선생님이라는 우리 선배께서 설계하신 집입니다. 그것만 봐도 장충동 내거리에 가면 간단히 일석사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충동은 우리 현대 건축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보다 더 옛날도 있습니다. 수표교도 있죠. 신라호텔의 한옥 정문은 경희궁에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그쯤 되면 이 땅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집은 장충동 내거리에서 퇴계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집입니다.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로 된 기단이 있고 그 위에 녹슨 철판으로 만든 박스 4개가 올라가 있는 집입니다. 얼핏 보기에 그 뭐 좀 이상하게 생겼구만, 또는 이상하게 생기려고 발광을 했구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장충동 체육관 옆에 뭐 이상한 집이 하나 있던데 그거 당신 알아? 뭐 이런 얘기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집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희한하게 생긴 집이니까 제가 골랐습니다. 이 집은 요 앞에 가보면 이 철판을 오려내가지고 이 집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웰컴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컴이란 말은 웰컴이 아니라 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잘 소통한다. 잘 소통하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집입니다. 이 회사는 광고회사입니다. 제가 이 집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집과 같고 집은 하나의 도시 같다. 또는 집은 하나의 작은 도시다. 이 말에 빗대어서 이 집을 설명하게 되면 소위 이 집에서 얘기하는 도시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눈을 더 크게 뜨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도시. 아까 얼마 전 강의에서 제가 언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도시는 성으로 둘러잡고 남북과 동서로 길을 내고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중세 유럽의 도시입니다. 이 교회가 왕입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의 권력이 점점 시민사회의 권리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럴 때 시청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청과 교회를 잇는 길이 생기고 교회 앞에 광장과 시청 앞 광장이 생기고 이 길은 대개 쇼핑센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 대부분의 유럽의 도시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교회 아니면 시청 이런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러고 민주주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입은 옷들도 다 다릅니다. 유니폼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통제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차렷하면 다 차렷합니다. 통제하기 좋은 사회보다 요즘은 그런 사회입니다. 차별성이 오히려 이 사회의 발전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회. 이 집은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그렇게 생겼습니다. 교문을 들었으면 운동장이 나타나고 운동장에서 조금 한 단 높이 길게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에 틀림없이 그 교사의 가운데 2층에 교장 선생 방이 있습니다. 교장이 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들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생들은 출입을 삼가자. 학생들이 못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항상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 집들은 소위 위계 질서가 있는 집입니다. 높은 사람은 어디 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들 보면 쳐다보면 저기 아마 사장방이 있을 거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대개 거기 있습니다. 이 집은 그런 위계 질서를 다 깨트린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고 나서 이 회사 사장님이 내가 어디 있으면 돼? 건축가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아무나 제일 좋은 방 한번 골라보십시오. 어떤 방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신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4개의 박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냥 그 박스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걸 잘게 네토막으로 잘라두고 그 집과 집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뒀습니다. 이건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뒷집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집을 빡 막아놓으면 그 집들은 맨날 뻘건 철판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잘게 쪼개놓음으로 해서 그 틈 사이로 풍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이로 어떤 액자를 만들어줘서 보이는 풍경이기 때문에 더 근사한 풍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웃이 같이 사는 집을 만들자. 요즘
그 아파트 막 이렇게 짓는 바람에 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뭐 일조권을 침해한다. 무슨 경관을 침해한다. 이 집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참 기분이 좋은 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됩니다. 이거 역시 뭐로 규정된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오락회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우거지 된장국은 먹기 좀 힘들겠지만, 이런 다양한 공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집을 관통하는 길을 걸으면 찾다가 열렸다가 안과 밖 이런 즐거움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지만 실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이 사회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평등하구나 하는 느낌을 항상 주는 참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건축물이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도 하나의 조그만 건축물도 하나의 조그만 도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란 무엇인가 건축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는 뭔가? 여러분 왜 도시에 사십니까? 농촌에 살지 않고. 모두들 다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는 대부분의 도시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기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시루떡 같은 생각이 듭니다. 떡이 이렇게 쫙 겹쳐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옛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본 지리부도 책의 지층을 자르면 맨 밑에부터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는 역사가 있고 그 도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쌓여온 그런 기억들이 도시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나 흔적들이 사라진 도시, 그건 참 재미없는 도시입니다. 지난 70년대 우리나라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 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쓸어버린 일이 많습니다. 이 쓸어버린 것들, 아주 보기 싫은 형태의 지저분한 골목길 쓸어서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의 기억조차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도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선유도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만들면서 이 선유도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하고 그 기억 위에다가 이 시대의 욕망을 하나 더 얹어 놓았습니다. 본래 이 선유도 공원에는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한강물이 많이 더러워져서 이제 선유도 정수장은 이미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걸 뭘로 쓸까? 싹 쓸어버리고 뭐 63빌딩 지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서울시청에서 이걸 공원으로 만들자. 이게 참 근사한 생각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건축가와 조경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걸 깨끗이 정수장을 이게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싹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아주 나무도 잘 심은 잔디밭이 있는 뭐 그런 공원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원을 설계한 사람은 가능한 한
그 정수장의 흔적들, 그것을 조금만 손질해서 그 기억을 이어나가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무엇을 하나 더 덮었습니다. 물이 있었던 곳이니까 물의 박물관을 만들자.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을 것이니까 이거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됐던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 그 다음에 낡은 집들을 조금 손질해서 그것을 무슨, 기둥이 있는 공원. 예를 들면 7개의 녹색 기둥이 있는 정원. 뭐 이런 근사한 이름을 붙여서 이곳은 교육, 놀이, 이런 것들이 혼합한, 그리고 모든 것이 옛날의 정수장의 기억과 연계되어서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런 흔적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예, 이런 낡은 집을 깨끗하게 애들이 교육받는 그런 물의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예, 옛날 나루터에다 집을 조그맣게 지어서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예, 옛날 콘크리트 기둥을 그대로 살리면서 녹색 기둥의 정원, 이름도 근사합니다. 이런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작업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옛날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거기다 이 시대의 욕망을 하나 더 얻는 것. 그래서 그 전체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 도시는 얘기거리가 많은 도시가 된다 이거죠. 옛날 첫사랑 장소가 없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상암동 축구 경기장에서 자유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파주 출판도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지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의 건축가가 얼마나 근사한 도시를 만들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황기현 교수팀이 전체 도시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주목한 거는 다음 사진 좀 보실까요? 뒤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자유로를 뚝방으로 해서 막으니까 이 땅이 습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다 도시를 건설할 때는 이걸 다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이것을 남겨두자. 아까 얘기대로 이어서 얘기하자면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계속해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이 집을 생태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들면서 우리들은 이 도시를 만들어서 살 사람들, 대개 출판인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여행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도시를 이렇게 만들자.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참 잘 됩니다. 돌아오면 돌아서는 일이 많긴 하지만 여행 다닐 때 이 집을 봤습니다. 바로 베를린이 통일되면서 급격한 개발 붐이 일었는데 그 집을 분양하는 분양 사무실입니다. 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집이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설계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많은 집들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초로 이 도시의 첫 번째 집을 설계한다. 그건 저한테 참 큰 행운입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아무 요구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사장께서 저한테 뭐든지 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냥 방만 만들면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아무 요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거실 만들라, 침실 만들라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좁고 높은 공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고 낮은 공간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이렇게 평행으로 놓게 되면 3개의 공간이 생깁니다. 가운데 마당이 생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벽면을 열면 세 개의 공간이 하나로 됐다가 닫으면 세 개로 됐다가 하나만 열면 두 개로 나누어졌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 방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시회도 하고 파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땅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한강의 낙조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 혹시 마음이 울적해서 낙조가 보고 싶으시면 저녁에 자유로를 달리십시오. 아주 근사한 낙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지는 낙조하고 뒤에 있는 산을 금을 긋고 이 집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그 가운데 있는 마당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혀 다른 풍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이 집을 설계하면서 제일 노렸던 점입니다. 예, 다음 집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마당 한가운데다가 제가 근사한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나무가 낙엽수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풍경을 만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깝게 죽어버려서 그냥 가지 양상한 것만 남아있는데 잘라버릴까 하다가 뭐 그냥 그대로 두자. 이 집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최초의 집도 제가 설계했고 가장 큰 집도 제가 설계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좀 복합적입니다. 이 집은 출판물 유통센터입니다. 커져야 됩니다. 이 집이 너무 커지면 이 도시를 이 집이 지배할 것 같아서 이 집의 모양을 꼭 산과 같이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경사지붕을 만들어서 꼭 인공으로 만든 산같이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지붕에 풀이 나고 하면 집이라기보다는 자연물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여에 가면 전통문화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엑스퍼트를 기르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주 조그만 미니 대학입니다. 한 학년 학생 수 기껏 해봐야 한 80여 명 정도 되는 대학이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학교가 아닌가.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도 상당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저한테 참 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전통문화학교니까 집을 전통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강의 때 계속 말했지만 전통 그러면 건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기와집이나 전통 문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관점에서 저는 그런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뽑아서 이 시대의 언어로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저한테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첫째가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이 시대의 대학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요즘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교는 6개의 그 예술들이 있습니다. 음악, 무용, 영화, 연극, 미술, 그다음에 전통예술. 근데 예를 들면 오페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춤추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연극하는 배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영상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오페라 또는 뮤지컬 이런 걸 만듭니다. 이렇듯이 요즘의 대학은 또는 요즘의 학문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뭉쳐져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학문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굉장히 크게 변하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냥 건축과에 들어왔으니까 건축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예술 학문들을 지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자기는 오페라 연출가가 되겠다. 뭐 이랬으면 아니면 자기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다.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난 뭘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를 만드는 프리랜서가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 있는 전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 집은 이 앞에 있는 것이 대학의 공동시설입니다. 학생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교 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강의실도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모든 학문들이 여기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 뒤에 간 것들은 특별한 것을 위한 실험실들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옛날의 대학 캠퍼스는 가운데 중심이 있어서 도서관, 학교 본부, 학생회관 이런 것들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각 대학들이 널려 있는 그런 서로 학문과 학문 사이의 교류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는 그런 캠퍼스였지만은 앞으로의 대학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두 개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옆에서 본 그림인데 이 학교에서 제가 제일 노렸던 거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한 25m 폭에 한 200m가 되는 아주 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이 평평한 광장이 아니라 경사져 있습니다. 이 경사진 광장은 지난 시간에 제가 뽕피두 센터 광장 얘기했지만 광장은 경사지면 훨씬 더 예기치 않은 집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경사는 본래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경사하고 똑같이 만들고 본래 이 땅의 그 사이의 계곡으로 흐르던 물을 이 속에 집어넣어서 본래 이 땅이 가지고 있던 기억까지도 이 집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그게 답니다. 이게 이 학교에서 제일 근사한 커트라고 제가 찍은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마지막 얘기를 조금 길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도록 높은 탑을 지어서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기로 작정을 한 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허물어지고 말았지만 이런 종류의 생각, 자연에 대해서 대항해서 뭔가 짓는다. 저걸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 낭비가 생기고 그리고 저기에는 항상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저기서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 왕과 노예가 있듯이 계급 차이가 있는 그런 사회를 저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건축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제주도에 얼마 전에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한 마을을 조사하고
그 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워크숍을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제주도의 귀덕마을이라는 마을인데 제주도가 굉장히 오염이 되면서 이 마을이 많이 변질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 많습니까? 그걸 다 해체하고 이상한 집들로 채워져 나가고 이걸 건축가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얘기해보자 하는 뜻으로 제주도에 모여서 일주일간 보냈습니다. 그 귀덕마을 앞에 있는 부둣가에 이런 텐트가 있어서 저는 주로 이 텐트 밑에서 책이나 보면서 소일을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조사하던 학생들이 쫓아와서 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참 잘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 그늘 밑에서 제가 지내면서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막대기 하나, 위에 있는 천막 하나, 그리고 나이롱줄 몇 가닥, 이 세 가지만 써서 충분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지은 집입니다. 제가 그래도 꽤 건축 한내하고 살았는데 이런 집을 왜 나는 이때까지 짓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것으로 근사한 집을 못 짓는가? 여러분, 이 바닥과 이 지붕 사이에 보이는 제주도 바다, 이거 없이 볼 때마다 이런 틈 사이로 보는 바다가 참 좋죠. 병산서원 같은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지내면 우리 지구가 다음 사진에 빨간 지구가 아니라 이런 푸른 지구로 계속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제가 매일매일 매달 매년 반성하고 또 다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이런 곳에 갈 때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짓는 집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건축가들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